마포갑을 타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번에 정청래 도왔던 이지은 노웅래가 잡고 지금 한민수 최고위원 왜 그렇게 박용진을 중용하나 했더니 한민수가 박용진 강북의 지역구 똑같죠. 그 다음에 최민희 잡으려고 최재성 저쪽에서 벌써 활개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잡으려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지난 8월 21일 밤 대통령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의 대상은 노웅래 전 의원입니다. 그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적으로 굳어진 사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 대통령은 그 사람을 딱 두 글자로만 불렀습니다. 신인.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사과문의 형식을 빌린 문장이 왜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로 읽히고 있는가? 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동시에 지역구를 특정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서울 마포갑이라는 5글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컷오프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하여 벌어진 입참마 속으로 규정합니다.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 이 한 문장을 셋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첫째,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투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사람을 공천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원을 배치했다는 어감입니다. 그리고 수밖에 없었고는 그 배치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는 뜻이죠.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직함도 없습니다. 신인 두 글자입니다. 둘째,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컷오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을 밀어낸 자리에 후보를 도우러 나갔다는 서술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대인 배정 면모를 부각하는 문장인데 동시에 대비 구도를 만듭니다. 한쪽은 억울하게 잘린 사람, 다른 한쪽은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 셋째, 결국 패배했다. 사과문의 결론부에 놓인 단어가 패배입니다.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던 그 신인이 문장의 끝에서 결과로 심판받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 안에 지역구가 특정되고 대상이 지목되고 실패가 확정됩니다. 이름 없이 이지은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마포구갑 지역위원장입니다. 낙선 이후에도 지역을 지켜왔고 서울시당 다문화위원장도 맡았습니다. 통상 지역위원장은 다음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2번의 무죄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컷오프의 명분이 정치검찰의 조작이었다고 대통령이 직접 규정해줬습니다. 복귀 명분으로 이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장 자리는 개파 지형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로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판이 새로 짜이는 시점입니다. 세 개의 축이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2028년 총선 공천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 대통령이 방금 문장 하나를 던졌습니다.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패배했다. 사과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사과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정교한 메시지는 늘 이렇게 다른 형식을 빌려 나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이 글의 가장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공개된 판결 보도와 대통령의 공개 게시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대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민주진영에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 조력자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마포갑을 타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다행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된 노 선배님 구속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등을 업은 윤석열 정권 집권한 후 2024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조 전 의원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기서 너무 웃긴 거, 저 정치검찰이라고 했던 윤석열 정치검찰을 누가 다 닦았었어요. 지금 다 영전시킨 거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죠. 노웅래 그 수사 기소했던 검사들이 다 옷 벗고 나간 줄 아십니까? 이게 친윤 범죄 검사들 다 영전시켜가지고 자기 따까리 검사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서 정치 검찰의 등을 업으니 이게 뭐라 하는 거 보니까는 내가 기가 막힌 거죠.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지은 위원장인 거예요. 이지은 위원장. 근데 이지은 위원장은 자기가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 영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지은 위원장은.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이지은 쫓아내. 이지은 없애버려. 이거 지시하는 글이 지역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이고 자기가 하고 당 대변인 했던 사람인데 정치 신인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없습니까? 이지은 위원장이? 정치 신인하고 이제 노 선배님이 지원 유세를 갔는데도 패배를 했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또 좌표 찍으셨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 1심 2와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노 전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습니다. 이지은 날리려고 하신 거잖아요. 좌표 찍어주신 거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번에 정청래 도왔던 이지은 노웅래가 잡고 지금 한민수 최고위원 왜 그렇게 박용진을 중용하나 했더니 한민수가 박용진 강북의 지역구 똑같죠. 그 다음에 최민희 잡으려고 최재성 저쪽에서 벌써 활개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 잡으려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진짜 모두의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더니 그들만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리고 억울하게 무죄 판결 받으신 노웅래 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죄 판결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왜 그런 사람들은 다 안 챙겨줘? 생각이 좁쌀 만한 것 같아. 생각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뭘 해도 예전같이 이렇게 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어쩌다가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신임을 내가 가지지 못하게 됐을까?
이제는 누가 나를 반명이냐라고 물어봐도 별로 타격감도 없고, 제가 하루하루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방송하기 괴로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괴로우실 거예요. 왜 괴롭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국힘당 작살내는 거 막, 여러분들 이번에 특검 출범해갖고 국힘당 이번에 정당 해사심판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특검에서 수사를 해갖고 이재명 정부가 무슨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사법개혁, 언론개혁, 막 이런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눈에 들어오는 게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더 나빠 보여요. 솔직히.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더 나빠 보이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내가 맨날 이게, 나는 진영주의자잖아요. 저는 진영주의자인데 그렇다 그래갖고 내가 첫날 만날 민주당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방송을 막 어쩔 때는 준비해놨다가 카트 시키고 막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버렸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인식하는지, 진짜 지지자들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